그러면 요거 방금 푸신 5번 문제는 물리에서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일까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개념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 푼 저희는 물리학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21학번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재학 중인 22학번 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21학번 추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21학번 박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과학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문제들이 많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굳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 화학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랑 화학은 꼭 제가 맞춰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시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물리 쉽지 않은데. 푸셨나요? 혹시 아직 푸신 분 없나요? 네, 정답 1번 같습니다. 1번인 이유는 일단 출선이 물결파의 마루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굴절되는 것을 이제 4cm랑 저 3cm를 확인을 해보면 각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B에서 서로 똑같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A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물결파의 주기는 A 주기인 T 제곱보다 크다고 나오기 때문에 정답 1번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금 푸신 5번 문제는 물리에서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일까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개념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 푼 저희는 물리학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걸로. 혹시 여러분 다 수능 보셨죠? 새롭게 고3이 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선택 과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제가 선택했던 생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번에 생원을 보니까 시간 안에 풀기 어려울 정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투가 생물학적인 내용이 좀 더 어렵긴 하지만 자신이 약간 빨리 푸는 그런 피지컬적인 풀이에 좀 약하다면 생투를 선택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선택했던 지구과학 1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구과학이 기본적으로 암기 베이스라서 노베이스인 친구들도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유형이 그렇게 화학이나 물리처럼 다양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리 1을 추천을 하는데 웬만한 공대학과는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리학을 많이 추천하고 화학도 추천하긴 하는데 화학은 생각보다 고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인물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물리학 1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투나 생투에서 보면 이제 문제 계산을 해가지고 막 경우 따져가지고 푸는 뭐 그런 데서 이제 점수를 만약에 따내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다른 과목들보다 조금 더 받기 쉽기 때문에 저는 화투랑 생투를 조금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법이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엔 생명과학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 생명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생명과랑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근데 사실 원래는 화학생명공학과를 지망했었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 과목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럼 바로 풀어주시죠. 정답 4번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켈빈 회로에서 일단 3가지 물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표를 보면 그 1번 과정과 2번 과정 모두 CO2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X가 PGAL, Y가 RUBP, G가 3PG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추론 바탕을 풀어보면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기억이. 저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었잖아요. 그 수능 시험장 들어가는 그때의 기분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6년 전이긴 한데 수능을 본 지가 저는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학교에서 다 같이 출발했었는데 그 후배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써가지고 잘 보고 오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수능을 이렇게 진심으로 본 적은 없긴 한데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대충 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안 싸주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능에 대입에 영향을 주는 게 딱 한 대학만 있었던 것 같은데 수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가는 길이 정말 떨렸고 긴장됐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구과학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 정답 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지질시대 문제인데 보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A의 상상된 지층에서 에디아카 동물병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원생 노대에 해당하는 최초의 대세 고생을 취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디아카 동물병 화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두 그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 꿀팁이 있으신가요? 사실 수능을 쳐야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에 필요한 과학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그 문제의 출제 의도를 좀 분석을 해서 그 개념 안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을지를 본인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나눠준 책이나 족보 같은 거 좀 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수능은 사실 자이스토리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풀면 문제 유형이 다 거기서 거기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너무 뻔한 꿀팁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내신 준비할 때는 이제 뭐 일반 화학책이나 일반 생물학책 뒤에 뭐 홀수번 문제나 뭐 짝수번 문제만 풀어보는 게 약간 국룰이었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피지컬로 이제 수학적인 부분을 약간 빠르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화학원이나 물리원이나 많다 보니까 그 기출 위주로 열심히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면서 수능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계산과 A나 B가 이렇게 정수라면 찍기 실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화학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약간 민주 씨가 화학과시다 보니까 뭐 화학 문제 좀 잘 푸시지 않을까요? 사실 화학과에서는 이런 넌센스 퀴즈는 잘 풀지 않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될 조건은 X 원소의 평균 원자량이 8A 마이너스 0.400 원소를 먼저 한번 같이 보면 평균 원자량에서 원소 번호를 빼면 이제 중성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에 들어가 있는 X 중성자수랑 Y 중성자수를 곱한 거를 해서 구하면 각각 34.6에다가 45 곱하기 2를 더해준 124.6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땠나요? 역시 오랜만에 풀어보다 보니까 문제들이 여전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과 고등학교 때 수능을 문제를 푸는 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고등학생 친구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이제 풀어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가 제일 공부를 잘했던 시기였고 대학에 오다 보니까 많이 까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고생할 고3 친구들이 다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약간 갑자기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역 때 보셨던 수능과 오늘 풀었던 수능이 난이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저는 객관적인 난이도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난이도는 한 3만 배 정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제가 선택했던 과목이 수능 시험을 볼 당시에 정말 불수능이었던 과목이어서 올해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풀어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시간을 넉넉하게 주니까 또 풀만한 게 또 있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보다 더 어렵고 약간 까다롭게 출제가 많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학생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 카이스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